수업 시간에 끄떡끄떡해요. 오 그래 문제가 안 풀립니다 교수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자기 나이만큼 반복을 하면 합격을 한다. 점점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점수 한번 깎아요. 85점 받았습니다. 인강으로 민법 85점. 70점. 1년 좀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수험생분들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나 이거 1년 만에 들 수 있나?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요 세 가지만 했거든요.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합격 꼭 하실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정욱입니다. 안녕하세요. 35회 공인중개사 24년부터 동차로 준비한 고재환입니다. 저는 35회 합격생으로요. 애들과 함께 공부해서 합격한 박지민입니다. 저는 사실 양쪽 분들을 다 뵀었거든요. 두 분의 관계가 엄마, 아들 모자 관계인데요. 한 분은 현강으로, 한 분은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을 저희가 초대해서 현강이 좋으냐 인강이 좋으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하게 된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군대에 있다가 전역 전에 부모님의 권유로 공인중개사란 직업에 대해 좀 알게 되었고, 부모님이 먼저 도전을 하셔서 그때 한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강을 하게 된 건 엄마의 강요? 권유? 제 선택이었어요.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요 여태까지 쉬어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 때부터 한 4년 정도 쉬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평생 그렇죠. 직장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쭉 보다 보니까 제 적성에 맞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더라고요. 빠른 결정 후에 공부하는 걸로 밀어붙였습니다. 수험생분들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나 이거 1년 만에 들 수 있나? 저는 좀 쉽게 생각을 했었어요. 국가고시고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했다가 막상 민법이라는 책을 보고 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기초과정 강의 위주로 한 2번 정도 반복하고요. 기본 강의, 심화 강의를 인강으로만 집에서 했는데 중간중간 퐁당퐁당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죠. 엄청 많이 늘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이제 식사하고 스터디 카페 가서 4시간 정도 공부하고 다시 집에 와서 점심 먹고 한두 시간 쉬다가 스터디 카페 가서 또 4시간 하는 과정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강의를 듣다가 밀리기 시작하면 인강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현강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오면 진도 다 빼주고.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좋으셨어요? 이제 현강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아무래도 기초, 기본 수업이 나가는데 습관을 좀 잡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좀 잡았어요? 항상 느끼는 게 수업 시간에 끄떡끄떡해요. 오 그래 이렇게 하는 거 문제가 안 풀립니다 교수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복습을 하셨어요? 반복을 좀 많이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0시부터 보통 2시나 3시쯤 수업이 끝나게 되는데, 그럼 3시에 1시간 동안 밥을 붓고 3시간 나눠서 1차 과목은 그 앞전 3시간에, 그리고 나머지 3시간은 2차 과목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시간표를 어떻게 짜셨어요? 저는 3월까지는요 오전은 다 민법만, 오후 시간에는 2시간은 개론 받고요, 또 2시간은 공법 보고, 그래서 한 4월까지는 민계공만 했어요. 5월부터 시작이 될 때 기본을 한번 빠른 배속으로 듣고 심화를 들었고요, 특강 부분 전에 심화를 한번 듣고 특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빠른데 보통 이렇게 방법을 잘 찾거나 이러지 못하시거든요.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요 3가지만 했거든요. 특강 교재, 합격서, 백선. 그런데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점수 한번 깎아요? 네? 민법 몇점 맞으셨어요? 85점 받았습니다. 우와. 지한 씨는 어때요? 저는 아무래도 동차를 하다 보니까 70점 정도 나왔어요. 35회 때 시험이 진짜 쉽지 않았었거든요. 실제로 따져보면 1년 좀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민법에서 중개사법이랑 이어진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나왔어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요즘 그 시험 트렌드가 민법 문제가 중개사법 문제 한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또 민법 문제가 공시법에 6문제 정도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차를 공부하시면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을 2차 과목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을 받으니까 그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게 좋았고, 현강만의 그 안에서의 긴장감 때문에 지루해하지 않고 또 주변 동기분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인강은 그냥 오로지 혼자 하는 거잖아요. 멘탈이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일타 강사님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안 보면 밥이 안 넘어가는 것처럼 오늘 신정욱 교수님 수업 안 들으면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커피보다도 신정욱 교수님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으로 내가 하는 것에 애틋함? 꼭 해야 되는 어떤 장치를 걸어둔 것 같고요.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신랑보다도 더 교수님들하고 더 친해지는 친밀도가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정말 수없이 사랑하고 산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아, 형광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살짝 솔직 타임. 제가 7월까지 혼자서 공부를 했고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도시로 나와서 백선 동영평가 때 형광으로 선생님 뵀었습니다. 아, 그때 뵀었죠. 네. 종영하고 백선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 그때는 형광으로 와서 시간도 절약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시간을 썼다 이 네. 얘기신 거죠.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분은 굉장히 싫으셨겠어요. 가족을 팽개치고 오셨으니까. 형광은 어땠어요? 한 번 집중력을 놓치면 뒤로 가기를 못하니까 인강처럼 부분이 좀 아쉽네요. 인강은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는데 형광은 반복하지 못한다는 점이 좀 단점이긴 한데 인강뿐만 아니라 형광 듣는 사람 다시 강의를 복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상호 보완해서 여러분 약점 다 메꿔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형광이든 인강이든 공부를 하다 보면 슬럼프 진짜 많이 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기본 과정, 심화 과정에서 임팩트 있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여름쯤 됐을 때 아 힘들다. 4월, 5월 모의고사 성적은 잘 나왔는데 7월 가니까 성적이 좀 한 15점 정도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서 아 이때는 내가 뭔가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수님 보러 형광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형광의 경우에도 본인이 또 복습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자기 나이만큼 반복을 하면 합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점수가 초반에는 당장 낮게 나오더라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형광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험을 보면 성적을 다 게시판에 붙인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하는데 자극제가 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많이 됐어요. 또 학원 동기들이 몇 등인지 그리고 내가 평균이 몇 점인지를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또 잘났을 땐 이걸 유지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합격자 발표 날이잖아요. 그 학교에서 발표 날에 기분은 어떠셨는지. 저는 사실 너무 떨려서 전날 새벽 3시쯤 자서 12시인가 일어났거든요. 문자가 왔을 때 사실은 생각보다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덤덤하게 좀 받아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 누구 합격했을 때 나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는 같은 이제 고시장에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끝나고 딱 내려와서 교정에서 있는데 딸이 와서 엄마 시험지 줘봐. 재환이 시험지 줘봐. 라고 거기서 40분 기다렸다가 답 나오는데 바로 맞췄어요. 일단 뭐 그날 합격은 한 걸 알고 있어서 어떻게 그 다음에 이어나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막상 딱 합격 문자 받았을 때는 저희 집 가족 파티 있습니다, 교수님. 아, 진짜. 원래 합격하면 자신감을 찾았다. 인생의 자신감을 찾고 앞으로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이 합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세대별로 좀 다른 권유를 하고 싶은데요. 20대, 30대가 단기간에 동차를 합격을 하려면 형광을 추천드릴 것 같고요. 제 나이 또래 40대, 50대, 60대가 공부할 때는 미리 시동을 거는 준비가 1년 정도는 인강으로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형광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처음에 좀 여유를 좀 가지고 본인의 실력을 좀 다듬어 놓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열심히 뛰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저는 성격에 따라 좀 나눠질 것 같은데 독하거나 공부할 습관이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신 분들은 인강으로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게으르거나 놀기 좋아한다거나 그러면 형광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공부 안 하고 그래도 선생님 막 끌고 가잖아요. 끝까지 막 이렇게 끌고 가고 이러니까 저는 어느 방법이든 괜찮은 것 같아요. 각자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면 되는데 꼭 좀 아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공부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끌고 가고 있는 선생님들이니까 힘들면 찾아오시는 것도 되고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형광, 인강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하면서 좀 더 자신감이 더 생겼고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자신감 있게 좀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긴 인생에서 50 넘은 나이에 내가 라이센스를 이렇게 땄다는 게 예전 같지 않잖아요. 누구나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땄어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진짜 멋진 인생의 기본 발판으로 쓰여질 라이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전하시고 계시는 에듀윌 수강생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잔생각들은 다 버리시고요. 교수님들이 하라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만 하시면 합격 꼭 하실 겁니다. 오늘 두 합격생 노하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